오늘은 벌써 사랑의 불시착 7탄을 갖고 왔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봤던 사랑의 불시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이야기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장면 중에 피가 당장 없으니까 세리가 직접 자기 피를 이렇게 뽑아서 리정혁이한테 이제 넣어줬잖아요. 이 장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. 실제로 있는 장면입니다.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그 피수열이 진행형에 있어요. 저는 보면서 와 진짜 북한이 딱 저런 데라고 저는 이제 딱 그 공감이 왔어요. 구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막 모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피를 직접 그 병원에서 이렇게 공급을 안 합니다. 피를 수혈해야 될 환자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 중에 같은 P형을 찾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가족 중에 같은 P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P형이 되는 사람을 이제 돈 주고 사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그 혈액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한 뭐 일정한 뭐 위안화라든가 달러로 한 이 정도 주겠으니까 피 수혈을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. 이 P형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이제 받고 그 피를 팝니다. 이게 바로 북한사의 실상이에요. 근데 극 중에서 똑같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일을 하다가 만약에 다쳤을 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모여요. 그래서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친 환자가 만약에 O형이잖아요. 그러면 O형인 사람들 다 모이시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피를 뽑습니다. 근데 그 만약에 이제 피를 뽑을 때 일단 물어봐요. 질병이 있냐. 그러면 나는 만약에 결핵이 뭐 알았던 적 있다, 간염 알았던 적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제 야 저쪽 빠져 해가지고 이제 저 건강한 사람들이 피를 뽑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피를 이렇게 뽑아서 이제 피를 뽑아서 바쳤잖아요. 그러면 옥수수 한 5kg에서 한 10kg 정도를 줍니다. 피 보충하라고. 이게 다예요.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여기는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뭐 헌혈을 이렇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. 근데 북한은 이런 헌혈 같은 이런 그 제도가 잡혀 있지도 않고요. 그리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를 뽑아주면은 내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 피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 없어요. 하지만 피를 뽑아 팔아서라도 돈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는 팔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암암리에 팝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아니 또 하마터면 왜 또 병원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리정혁이가 순간에 심쿵하게 훅 들어온대? 그렇게 키스타임 여러분들 키스타임 북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?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스타임 있습니다. 근데 대놓고 공공장소에서 막 우쭈쭈쭈쭈 하면서 막 감정신을 잡으면서 오 마이 갓이요 이러면서 이제 뽀뽀하는 그런 건 없고요. 뭐 이마에다 뽀뽀해준다 이런 거는 가끔씩은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대놓고 왜 못하냐면 연애에 대해서는 너무 또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막 너무 진한 스킨십이라든가 또 너무 옆 사람들이 보는데 막 이렇게 막 주둥이 박치기 뭐 어금니 뽑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키스를 한다던가 라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벌뽀뽀라든가 또 이마 뽀뽀 요런 또 그 뽀뽀 정도 요런 스킨십은 있어요. 세 번째, 약혼녀의 엄마랑 약혼녀가 직접 이정혁이 복무하는 그 부대에 가서 이제 집을 보잖아요. 근데 거기에 여기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군인들이 사는 군인 사택이 따로 있어요. 여자 집에 돈이 많으면 또 내 딸은 조금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. 단 이것도 국가 이렇게 재산이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뭐 돈 주고 이렇게 하지만 입사증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군 경비과에 가서 이 입사증을 하나 또 이렇게 발급받는 것도 또 머니가 들어가야 됩니다. 왜냐면 북한은 또 사회주의 시스템이거든요. 망가진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형식상은 또 그런 게 다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약혼녀의 엄마랑 약혼녀가 직접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아파트가 중간에 이제 올라가다가 정전이 되잖아요. 이런 건 일상이에요.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이제 정전이 돼가지고 막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시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. 평양에만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. 아파트는 대충 보면은 이제 한 뭐 10층, 12층까지 있는데 이 12층도 다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서
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돼요.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아파트가 인기 있는 몇 층이냐면 바로 3층입니다. 왜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도둑놈들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1층이 인기 없고요. 2층까지는 도둑놈들이 잘 들거든요. 근데 3층부터는 파리도 안 들어오고 도둑놈들도 안 들어오고, 그리고 이제 이 식수 같은 것도 해결하기가 그럭저럭 좀 쉬워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 몇 층에서 살았어요? 라고 하면은 3층에서 살았어요? 라고 물어볼 때 아, 여 집이 좀 사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아파트를 보는 가정에서 냉장고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냉장고를 딱 봤을 때 문 딱 여니까 거기에 이제 옷가지들이 이렇게 정리돼 있잖아요. 이거 진짜입니다. 북한이 이제 냉장고라고 안 하고 냉동기라고 해요. 냉동기, 급동기라고 하는데 이 급동기는 이제 그 여기로 말하면 이제 땅땅 얼음을 만드는 그걸 보고 이제 급동기라고 하거든요. 북한은 이제 전기가 안 오기 때문에 아무리 냉장고든 무슨 급동기든 세탁기든 갖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냉장고를 웬만하면은 다 이제 옷장으로 많이 씁니다. 북한 사회가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잘 안 주거든요. 그래서 이런 냉장고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옷장으로 씁니다.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이 위에는 이제 이렇게 쌍문이다 보니까 위에는 그럭저럭 조금 좀 이제 뭐 상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접어서 놓고 이렇게 또 이제 미닫이 같은 이 밀기식 같은 그 밑단이 있어요. 야채 같은 이런 거 넣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속옷을 이제 쪽쪽쪽쪽쪽쪽쪽 이렇게 줄 세워서 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왜냐면 저는 이제 직접 써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제 샤워실에 염소를 이렇게 키웠잖아요. 이거 사실입니다. 내 유튜브 채널에다가 북한은 아파트에다가도 이제 그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다 한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그 사람이 야 북한이 그렇지 않거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.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. 북한은 기본적으로 먼저 뭐를 물어보냐면 집을 보러 갔을 때 혹시 아파트에다가 돼지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? 그리고 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베란다가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을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. 베란다에다가는 기본적으로 토끼랑 닭을 키우거든요.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토끼랑 닭을 키우고 이제 뭐 그랬으면은 아마 그냥 니 죽냐 내 죽냐 그냥 그야말로 갈비뼈 순서 바뀔 수도 있고, 그리고 경찰에다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워낙에 너도나도 다 이제 짐승들을 키우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걸 서로 다 이해를 해줍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북한의 의사들은 과연 어떤 신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깨알 같은 정보를 갖고 왔어요. 먼저 북한 의사분들은 뭐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. 왜냐면 뭐 돈 벌어먹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. 아 맞다, 정말 내가 수술을 잘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먹을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대한민국처럼 막 큰 월급을 받고 이 의사 선생님 뭐 교수 박사 막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북한 의사분들이 나오는 월급이 이제 뭐 가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간호사 가장부터 이 돈이 다 달라요. 그래서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월급을 받습니다. 한 1,600에서 한 2,400 정도 받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정도 뭐 의사 정도를 하면은 그 의사분들은 한 6,000에서 7,000 정도 받거든요. 근데 이 6,000에서 7,000 정도면은 북한의 쌀 1kg 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의사분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. 이런 쌍꺼풀이라든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대한민국 의사분들이랑은 이 레벨 자체가 달라요.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할 때 막 돈을 받는다던가 이러면 또 이제 큰일 납니다. 하지만 북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사회주의 체제는 이제 붕괴됐다라고 해야 되죠. 말로만 사회주의 체제고 그 안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북한 의사들도 돈을 받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5번째, 서지혜 씨 약혼녀와 그리고 약혼녀 엄마가 직접 암암리의 웨딩 드레스 집을 이렇게 찾아가서 웨딩 드레스를 맞추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북한에 있을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경우는 있습니다. 이 웨딩 드레스라는 자체는 북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입고서 이렇게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북한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깔끔한 이제 한복과
정장을 입고 직접 이제 꽃다발을 갖고 김부자들이 그 동상에 가서 꽃을 놓고 신부랑 같이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뭐 김정은 뭐 김부자들을 그 앞에서 이제 맹세합니다. 당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간 이런 그 예식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이제 어깨가 드러난다던가 치마가 그냥 빵떡같이 불어났다던가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그야말로 사돈의 팔춤까지 싹쓸이하게 단련된 혁명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2008년에 북한에 이제 그 한 유명 연예인 분이 있었는데 저청령 회장 그 한덕수 손녀 한리나라는 여자랑 모란봉 호텔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어떤 그 결혼식을 했냐면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. 그 이제 8단짜리 케이크를 이렇게 쌓고 그리고 앞에다가는 음식을 넣은 게 아니라 다 이제 꽃을 이렇게 쫙 놨거든요. 이 저고리를 이제 한복을 약간 드레스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번 정도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결혼식을 했어요.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사회주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북한의 유명 그 배우분이 혁명화를 먹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. 자, 오늘의 그 영상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여러분들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. 더 재밌게 더 씩씩하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.